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일간의 FOMC 성명을 통해 모기지 담보보증권인 MBS 매입에 의한 3차 양적 완화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14일부터 매월 400억 달러 규모의 MBS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을 경우 기한을 정하지 않고 추가 매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도 나타냈습니다. 미국 연준이 추가 양적 완화를 발표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한때 2,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 4월 18일 2004.53으로 장을 마친 후 약 5개월 만입니다. ECB 집행위원회 위원인 파니코스 데메트리아데스는 ECB의 국채 무제한 매입 계획은 결국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ECB의 무제한 공세에 대항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실제로 드라기 ECB 총재가 유로 방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시사한 7월 26일 이래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떨어졌고 지난 6일 드라기 총재가 이른바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한 이후에도 약호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그리스 대표인 타노스가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노스 그리스 이사는 그리스가 공적 분야의 손실 분담이든 추가 대출이든 희망하기 더 좋은 조건에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달 말 트로이카 채권단의 실사팀 방문을 앞두고 향후 2년간 115억 유로 규모의 예산을 감축하는 긴축 계획을 확정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NH농협증권 이아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에서 QE3를 내놨습니다. 이전 양적 완화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 효과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미 연준이 모기지 증권을 매달 400억 달러씩 매입하고 상황에 따라 규모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고 하는 3차 양적 완화를 시행을 발표했는데요. 기한을 정하지 않은 무제한 매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입 제한을 두지 않고 향후 주택 경기와 고용시장 등 경기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 매입 규모를 늘리면서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일단 주식시장의 하방 경직성은 확보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글로벌 전반의 경기 회복 기대감을 형성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QE3가 미국 경기 회복과 글로벌 기업 경영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유동성뿐만 아니라 펀더멘털 개선으로 이어지며 주식시장은 연말까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기대했던 정책은 모두 나왔는데요. 유럽에 이어 미국까지. 그렇다면 시너지 효과는 어느 정도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 8월 주식시장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은 유럽계 자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미국계 자금이 얼마나 우리 주식시장에 유입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 연준의 양적 완화 당시 미국계 자금 유입 규모를 살펴보면 QE1 때 약 12조 원이, QE2 때 약 9.7조 원이 유입되었습니다. 미국계 자금은 글로벌 경기 등 펀더멘털에 기초해서 움직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3차 양적 완화로 풍부한 유동성이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미국계 자금은 장기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선호하는 하반기 실적이 견조한 대형주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하반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정유, 화학, 건설, 자동차 및 부품 업종 등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 ECB는 전면적 통화 거래라는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유로존 우려를 빠르게 완화시켰는데요.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구 국채를 사들여 이들 국가가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방침인데 유로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독일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ECB는 조건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재정위기국이 국채 매입을 원하면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이행해야 하고 ECB가 판단할 때 강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국채 매입 불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마찰 강도는 그리 클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요. 재정위기국의 새로운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재정 상황의 개선 여부 등을 지켜보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부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빠른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비공식 회담에서는 대략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다음 달 8일과 9일에 예정된 공식 회동에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투자 전략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어떤 업종에 관심을 두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당분간은 코스닥보다는 외국계 자금 유입에 따른 대형주의 상대적 강세 흐름이 예상되는데요. 예. 시가총액 상위 업종 중에 조선, 정유, 화학, 증권, 건설, IT 등과 같은 고베타 업종에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상승 모멘텀이 다소 둔화된다면 3, 4분기 실적 개선 업종과 함께 상승장에서 다소 소외된 저베타 업종으로 순환매 전략이 바람직할 전망입니다. 대형주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중소형주 전략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중소형주는 당분간은 예. 대형주 대비 상대 모멘텀은 좀 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심을 갖는다면은 IT 부품 업종이나 자동차 부품의 그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단기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중소형주는 IT와 자동차 부품 위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장 전략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주식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면서 양호한 수급을 기반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며 5개월 만에 2,000포인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 네, 미 연준이 QE3를 시행함으로써 글로벌 전반의 정책 공조가 확인되었고 중국의 추가 지준율 인하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으로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의 하방 경직성은 보다 견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까지는 이런 견조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낙관적인 시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오늘 장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농협증권 이아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